아들아,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면 며느리 선물 전해주려 하는데 네가 받아줄 수 있냐? 엄마, 굳이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연락 좀 적당히 하세요. 너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니? 연락 좀 적당히 하라는 게 네가 할 말이야. 아니, 엄마도 며느리가 불편하다면 눈치껏 그만 좀 하지 왜 자꾸 연락하는 건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은 71세 이정순 씨의 사연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들에게 헌신했던 어머니의 소중함을 모르던 아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잘 들어봐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만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들 태영이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없이 홀로 키워야 했던 아이였기에 더욱더 태영이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태영이를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당시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빠짐없이 채워주려 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학용품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조금 무리해서라도 학용품과 옷을 사주었죠.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에도 다닐 수 있도록 새벽부터 일어나서 2군데 일을 다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오직 태영이 하나를 위해서였습니다. 태영이도 그런 저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는 늘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선생님들께서도 모범 학생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은 그야말로 벅찼습니다. 아들이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대학 학비도 생활비도 제가 모두 부담했지만 그건 제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아들이 원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주위 사람들은 이제 그만 쉬어도 된다고 말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때가 더 힘이 났습니다. 태영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을 때 저는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모두 풀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만큼은 모든 고생이 보람차다고 느꼈죠. 아들이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고 제 헌신이 결실을 맺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는 처음에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저에게 점점 무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했습니다. 새롭게 적응하는 시기니까 시간이 부족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집에 와서 저와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었지만 이제는 몇 달이 지나도 얼굴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명절 때에도 아들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영이가 일하느라 지쳐 있을까 걱정하며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기다렸지만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다는 말만 남기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혹시 내가 아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책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늘 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집을 청소하고 언제라도 함께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무심한 태도는 계속되었고 저는 점점 혼자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무심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처음엔 직장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쁘겠거니 생각했지만 그게 단지 적응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저는 아들이 불편한 일이 있나 싶어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에 오지 않아도 괜찮으니 얼굴 한번 보자고 밥이라도 먹자고 연락을 해봤지만 아들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엄마, 나 바빠서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 보자고요. 이런 대답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스스로를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그래, 아들이 이제는 사회인이 되었으니 그럴 수 있지. 나도 이해해야 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씁쓸함이 커져갔습니다. 이게 당연한 건가? 정말 내가 지나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걸까? 자꾸만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문은 점차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새로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태영이가 결혼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에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건 어머니로서 더없이 기쁜 일이니까요. 그런데 아들의 말투에는 예전과는 다른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결혼식 날짜는 이미 잡았고 결혼식은 소박하게 할 생각이에요. 저희 둘이서 알아서 다 준비할 테니까 엄마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을 축하해주고 싶었고 태영이가 행복하게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그조차도 제 자리는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혼 준비는 이미 다 했고 제가 도울 일은 없다고 단정 짓는 아들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로서 축복을 해주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에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래, 네가 잘 결정한 거겠지. 그래도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그 이후로도 저는 꾸준히 아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들은 점점 더 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과의 만남도 여러 번 제안했지만 아들은 그럴 필요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제 아들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그저 손님으로서 참석한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장은 분명 제 아들의 결혼식장이었지만 그곳에서 저는 단지 구경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저와 인사를 나누긴 했지만 예전처럼 다정한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갔습니다. 며느리 또한 저를 처음 대하는 것처럼 차가운 태도를 보였고 저는 그 자리가 더 이상 제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혼식 이후로는 더 이상 아들 부부와의 소통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며칠 후 저는 태영이에게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나, 집에 들러볼 수 있는 시간이 있나 묻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들은 대답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저희도 독립적으로 살아야 하니까 너무 자주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우리 나름의 삶이 있어요. 그 말에 저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어느 정도 거리가 생길 거라곤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단절된 느낌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제게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이후 저와의 관계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도 아들 내외와는 거의 소통이 없었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러겠지, 신혼생활이니 사정이 있을 거라며 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들과의 거리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연락도 잘 안 되고 며느리와의 첫 만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들이 사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며느리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얼굴 좀 보려고 왔어. 바쁘지 않다면 잠깐 들어가도 될까? 하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가 오늘 좀 바쁜데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 사는 집인데 내가 미리 연락을 해야만 오는 건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집까지 온 시어머니를 그냥 돌려보내는 건가? 그 순간 느꼈던 서운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꾹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에 다시 연락하고 올게. 미안하다. 갑자기 찾아와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며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많이 바라서 그랬던 걸까? 그러나 생각할수록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보고 싶었고 그들의 삶이 어떤지 궁금했던 것뿐인데 그마저도 제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면 같이 밥 한 끼 먹자. 아들의 답장은 짧고도 냉담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은 힘들 것 같아요. 우리도 일정이 있어서요. 바쁜데 자꾸 연락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다음에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그 답장을 보고 저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라는 말이 마치 그들이 저를 그저 한 번쯤 기억해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저 멀리서 그들의 삶을 지켜보며 그들이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조차도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아들 내외와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전화도 잘하지 않았고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연락은 늘 짧은 대화로 끝났고 그 대화 속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나 애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대화일 뿐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여전히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생일이 다가오자 저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을 담아 고른 것이었죠.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아들아,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면 며느리 선물 좀 전해주려고 해. 내가 받아줄 수 있니? 그러나 아들의 대답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엄마, 굳이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연락 좀 적당히 하세요. 너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니 연락 좀 적당히 하라는 게 네가 할 말이야? 아니, 엄마도 며느리가 불편하다면 눈치껏 그만 좀 하지 왜 자꾸 연락하는 건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아들에게 무언가를 해주려는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나 혼자만 애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졌고 이제는 그들에게 더 이상 기대를 걸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기대를 접기로 한 뒤로 저는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한때는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에 일희일비하며 내 삶의 무게를 지우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무게에서 해방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아마 제가 아들에게 바랐던 것이 결국 스스로를 더 힘들게 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고 아들과의 연을 끊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집에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일상은 언제나와 다름없었지만 마음속에 불어오는 바람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내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여유가 생긴 것이죠. 그러던 중 아들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너무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기에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다. 너는 어떻게 지내니?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해 보였지만
저는 더 이상 그 태도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기대를 내려놓았기에 그 말투조차도 이제는 나를 흔들지 않는다는 걸 느꼈죠.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혼 기념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저희 결혼 기념일인데 같이 식사라도 하실래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당장 수락했을 테지만 이제는 그들의 식사 자리가 어떤 의미일지 냉정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죠. 이건 단순한 형식적인 초대일 뿐이라는 걸요. 그래, 그날 시간이 된다면 보자. 날짜는 나중에 다시 알려줘.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기분은 묘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아들과의 대화가 더 이상 저를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넌 이제 애들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어. 내 삶은 내가 주도해야 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그것은 그동안 쌓였던 미련을 덜어내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고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결심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그때 말씀드렸던 결혼 기념일 날짜는 이번 주말이에요. 식사 장소는 따로 예약해두었고 시간 되시면 오시면 돼요. 저는 이번에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날 보자. 하지만 아들의 말에 더 이상 특별한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 자리는 그들 부부의 기념일을 축하하는 자리지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란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닐지라도 아들이 초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자고 생각했거든요. 식사 자리에서 만난 아들과 며느리는 예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만 집중하고 있었고 제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 틈은 없었죠. 식사 내내 대화는 겉돌았고 저는 그저 조용히 식사만 했습니다. 속마음에서는 아들 내외와의 거리감을 더 확실히 느끼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거리마저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아들은 형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불러줘서 고맙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예전의 관계가 아니란 걸요. 아들에 대한 사랑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낀 날이었습니다. 식사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자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섭섭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는 내가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위치가 아니라는 현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의지하고 기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들이 나 없이도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자꾸만 생각하게 되더군요. 한때는 그들의 모든 것에 신경을 쓰고 나의 존재가 그들에게 중요한 줄 알았지만 이제는 그저 그들 삶의 주변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매달리지 않기로요.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걸 말이죠. 며칠 후 저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너희의 일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너희가 원하면 언제든지 연락해도 좋지만 내가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을 거야. 너희가 원할 때만 나를 찾아주길 바란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라도 해야만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들의 반응이 궁금하긴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들의 답장을 읽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 상황을 그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제 내 삶에 집중하려고 해. 너희도 너희만의 삶을 살아가면 돼. 아들은 더 이상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한 줄의 문자가 마지막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나에게 먼저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매일매일 그들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먼저 연락해 오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버리지 못한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소식을 기다리는 일이 점점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다시금 상기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쓸쓸하고 고독하게 느껴졌던 시간들이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 차를 마시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어느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나를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아들의 얼굴은 변함이 없었고 며느리 역시 웃으며 나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저는 그들의 모습에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지냈다. 너희는 어떻게 지냈니? 그들은 여전히 나와의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사실이 나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만의 것이고 나의 삶은 나의 것이라는 것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들과 함께 있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걸 맞추려 했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식사 후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곧 아이가 생길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놀라기도 했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그들의 삶에서 더욱더 멀어질 것이라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아이가 생기면 분명 너희도 더 바빠지겠구나. 그 말에 아들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아이가 태어나면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도와줘야 할까?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그들에게 다시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부탁을 듣고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는 소식은 물론 반가웠지만 아들이 내게 다시 도움을 청하는 순간이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한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마음을 떼고 그들만의 삶을 살도록 지켜보겠다고 다짐했었는데 그 다짐이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도와주실 수 있죠?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요. 아들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그 이면에 느껴지는 기대감은 여전히 나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내가 도울 거라는 전제,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나는 늘 곁에 있어줄 거라는 믿음이 깔려 있었죠. 그동안 나를 하찮게 여겼던 모습들이 떠오르며 마음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까? 아니면 내가 정한 길을 지켜야 할까? 나는 잠시 생각한 후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너희가 지금껏 내 도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구나. 내 말에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내가 무조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 기대가 깨진 순간이었겠죠. 아들은 당황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은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힘들 것 같아서 엄마도 그걸 이해하실 줄 알았는데. 아들은 억울한 듯 말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내가 힘들 거라는 걸 이해해. 하지만 너희가 지금까지 내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한번 생각해 봐. 나는 너희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왔지만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찾아가고 있어. 아들은 내 말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내가 더 이상 그들의 요구를 무작정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들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와 며느리는 다시 그들만의 세계로 돌아갔고 나는 더 이상 그들에 대한 미련을 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나는 내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점점 더 깨닫게 되었죠. 며느리 역시 나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갈 자유가 있는 것이고 나 또한 그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존중은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나 또한 나 자신을 존중해야 했고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그들의 소식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손주가 태어난다는 소식은 궁금했지만 그 역시도 이제는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기로 했고 그것이 나에게 더 큰 평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게 연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처음엔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도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 서글프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의 삶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지만 이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손주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왠지 허전해요. 저희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들의 사과를 들었지만 나는 전과 같이 무조건 그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내 삶을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간단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예전처럼 헌신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 답장 이후 아들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역시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시간이 온 것이겠죠. 나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했고 그들의 삶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들과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후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혼자라는 사실이 버겁기도 했지만 이내 나는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유를 조금씩 되찾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아들의 일상, 며느리의 눈치, 그들의 요구에 맞춰 내 일과를 정리하곤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평화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산책을 나가고 동네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한참이 지나 갑작스럽게 집 앞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아무것도 주문한 게 없었기에 의아한 마음으로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손수 짠 아기 옷과 작은 사진 앨범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내 손주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그리워했던 손주가 이렇게 사진 속에서라도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사진 뒤에는 며느리가 쓴 작은 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희가 너무 이기적으로 굴었던 것 같습니다. 손주 사진을 보내드리니 조금이라도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시간이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할머니를 아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편할 때 언제든 찾아주세요. 편지를 읽으며 며느리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그동안 나를 당연하게 여긴 점을 반성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그 편지 한 장이 모든 걸 돌려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나만의 삶을 찾아가고 있었고 그들에게 다시 이전처럼 헌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물론 손주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밀기보다는 그들이 나를 찾을 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더 건강하리라 생각했죠. 며느리의 편지에 대한 답장은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진 속 손주의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도 손주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특별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나 역시 나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한바탕 폭풍우가 지나가고 난 뒤 다시 평온해진 바다처럼 고요한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우리 다 같이 만나서 식사라도 할까요? 오랜만에 가족들 다 같이 모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과는 다른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금 다시 그들을 만나면 예전처럼 그들에게 휘둘릴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잠시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달라져 있었고 더 이상 그들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번 보자.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모든 걸 준비해야 한다. 난 그저 편히 앉아서 너희가 준비한 걸 즐기기만 할 거야.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이제는 우리가 엄마를 모셔야죠.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랜만에 다시 가족으로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관계로 서로를 더 존중하며 더 깊은 이해 속에서 함께할 수 있었죠.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도 나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더 이상 일방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잃어버리고 뒤늦게 나서야 어머니의 소중함을 알아들이 괘씸하기도 하고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